이렇게 책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특히나 그 책이 이야기책일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그래서 책을 시키지 않아도 이렇잖아요. 이러면 보통 어떠냐면 자기 학년보다 3단계 높거나 4단계 높습니다. 이건 그냥 기초 산술값이에요. 여기서 유일한 예외는 뭐냐면 그 친구가 너무 심한 속독을 하는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심한 속독이 아니라는 전제로 놓고 보면 일테면 이런 거죠. 초등 고학년 때 초등 고학년 수준의 동화를 엄마 아빠가 뜯어 말려도 읽을 정도로 몰입도가 좋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년 넘었다. 이러면 이건 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자기 학년보다 3단계 혹은 4단계 높은 문해력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한테요. 청소년 소설 주잖아요. 더 재밌게 읽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더 재밌게 읽어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했는데 하나 틀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얼굴이 엉덩이 탐정 저런 거를 왜 읽지?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독서가형 인재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런 독서가형 인재들이 살아남기 힘든 이유는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 싫어요. 그게 진짜 독서가의 모습인데 진짜 독서가가 나타나잖아요. 내 애가 진짜 저는 심지어 우는 분도 봤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국 살고 싫어 이런 친구. 근데 자, 이 친구는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 테스트를 3월에 봤어요. 그러니까 말이 초5지 초4에서 막 초5된 친구인 겁니다. 그럼 얘는 초4 생활을 어떻게 한 거라고 보면 되냐면 덩치가 작은 중3 학생이 초등 4학년 교과서 펼쳐놓고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적게 걸렸을까요? 순식간에 끝냈겠죠. 근데 거기다가 한국사 읽어그럼 안 읽는 애요. 그럼 얘는 공부해 그럼 하겠어요? 걔가 책만 말을 안 듣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옆집 똘똘이 막 무슨 선행학습 뭐 하는데 얘는 어떤 친구였냐면 이게 독서가들의 좀 전형적인 특징인데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듣기에는 걔 안 되겠구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마음의 힘이 세서 그 방향대로 가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왜 내 단어평가 성적 맨날 만점이고 또 공부도 잘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그래서 독서 지도에 성공한 부모님들 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애가 책 읽느라 딴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걸 안 한다. 근데 이게 누구 고민인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 아빠의 고민이었고요. 스티브 잡스 부모의 고민이었고 일론 머스크 아버지의 고민이었어요. 빌 게이츠 아버지는요. 애가 너무 책만 읽어서 이 애 정신 이상하다 이거. 병원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센 독서가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기질적인 거 막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져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그러면 우리 애가 독서가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는데 자 똘똘아 우리 도서관 가자. 내가 아빠 난 아빠가 골라준 책이 좋더라. 이런 애들 있죠. 아니면 또 나 도서관 가기 싫어 그냥 엄마가 대충 골라와.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 나 중학교 가면 책 안 읽을 거거든. 아빠 나 책 별로 안 좋아해. 대충 골라오면 내가 읽어는 드릴게.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독서는 아주 좀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 좋아하는 강도 있죠. 독서를 좋아하는 강도와 독서 능력이 동전의 양면처럼 탁 붙어 있습니다. 효용도 똑같아요. 재미있잖아요. 효과 세게 나옵니다. 재미없잖아요. 효과 안 나와요. 이거는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독서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독서를 좋아하기도 힘들고요. 효과는 역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독려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만약에 아이가 도서관에 데려가서 자, 책 골라봐. 잘 골라요. 이러면 이제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책을 골라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책을 고르고 읽고 하는 이 독서 생활 있잖아요. 이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날이 있고, 도서관에 가서 야, 책 골라와. 책 쭉 엄마 아빠도 책을 고르고 그걸 빌려와서 집에 돌아와서 매일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얘기 꼭 드려야겠는데요. 저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요. 독서 지도에 관한 우리 부모님들 꿈이 그거잖아요. 너만 독서계에 남고 난 떠날게. 이게 이제 부모님들 꿈인데, 저도 이 꿈을 충족한 상태에서 독서 지도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수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는데 아예 독서 지도를 하는 건 좀 어떤 거냐 하면, 국가대표 야구 감독팀의 감독이, 국가대표 야구팀의 감독이 야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승엽한테 가서 너 배트 스윙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코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이 잘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부모님 이런 막 이제 화가 나시죠. 우리가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애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바쁘잖아. 엄마 아빠 돈 버느라 바쁘잖아. 그럼 애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공부하느라 바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내가 재미를 못 붙여서 못 읽잖아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나도 시간 없어서 못 읽고요. 나도 재미 못 붙여서 못 읽어요.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꿈은 접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을 너만 남고 난 떠날게,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거라 이 꿈을 일단 접어 두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독서 생활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책 빌려와서 일종의 가족 독서 시간 같은 걸 갖는 거죠. 저녁에 저도 합니다. 저는 이제 8시 저희 지금 7시 반부터 9시까지 가족 독서 시간 하는데, 처음부터 되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실 때는 한 30분, 4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뭐 일요일 오전, 저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 오전 이렇게 잡아놓고 그때가 되면 도서관에 가요. 가서 이제 책을 빌리는데, 빌릴 때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가 알아서, 걔가 뭐 무슨 이상한 괴기 공포 동화를 빌려오든 글로 되어 있는 책이면 다 된다. 이 전제하에 그 책을 고르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독서는요, 책을 읽는 것보다 구경하고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구경하고 고르잖아요. 근데 구경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책을 만나잖아요. 그 책이 걔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고를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고 읽을 만큼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른 그 책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많이 골라보고 많이 실패해봐야 생기는 이 독서 감각이라, 처음에는 많이 실패한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서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빌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르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꽉꽉 채워서 빌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7시 반에 독서 시간 하니까 독서 시간 할 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책 들고 모이는 겁니다. 나는 내 책, 애들은 애들 책 각자. 책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40분 읽는다 그러면 저는 알람 맞춰 놓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읽다가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근데 알람 맞춰 놓으면 이런 이제 질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읽다가 알람이 울리죠. 알람이 울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날 고른 책이 재밌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룰 세팅의 묘미가 좀 필요한데, 저도 처음에 우리 애들이 안 들어가서 얘들이 왜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안 들어가면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룰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가족 독서 시간에 룰 중에 뭐가 있냐면 최후의 1일이 남을 때까지 아빠는 남는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애가 안 들어가고 있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낮에도 많이 읽어요. 직업이 이렇다 보니. 왜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들어간 이유를 봤더니 저희 가족에 일종의 헌법 1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 읽는 자가 왕이다.
독서 시간이 아닌데 책을 읽고 있잖아, 누가? 그러면 다 조용해야 됩니다.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부 사항 중에 우리 어린이들은 9시 반에 잠자리에 든다가 있는데 이 규칙을 압도하는 게 뭐냐면 책 읽는 자가 왕이다요. 바꿔 얘기하면 책 읽는 자는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애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얘가 잠을 안 자려고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처음에 그 고통 있잖아요. 아빠는 끝까지 남는다, 이 고통을 아주 영악하게 극복했습니다. 9시 반대에서 계속 읽을 거면 방에 들어가서 읽어. 침대에서 읽어. 침대에 독서등 설치해주고 거기서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주 5일 하잖아요. 주 5일 한다고 치면은 보통 2일, 3일 하게 됩니다. 또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주 2일, 3일 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출장을 또 다니고 하면 애가 안 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보면 이 책을 고르고 빌려오고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만 원활하면요, 애들이 시간 되면 부모님이 없어도 책을 읽어요.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집에.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 이 독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미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야. 야, 가서 재밌는 책 골라봐. 걔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이제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책이 재밌어요. 얘한테 재밌는 책 고르라는 건 세상에 없는 책을 고르라는 거와 똑같은, 이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죠. 초3 때 한국사 이걸로 이제 아이들을 완전히 독서라면 학을 떼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시 독서를 시작하려면, 그게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기준점을 어디서 두셔야 되냐면, 독서를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무조건 얘가 쉽고 만만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나도록 사활을 걸고 쉽고 재밌는 책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딱 읽고 나서 우와, 대박,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읽을만 하네, 괜찮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학생한테 너 중학생이니까 청소년 소설 읽어. 고등학생한테 너 고등학생이니까 성인 소설 읽어. 성인책 읽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얇은 책 있잖아요. 중학생이면 한 초4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책들. 이게 연령대의 감성에 맞는 책이 있고요. 그 연령대의 책인데 이 정서가 확장형인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똥 같은 책은 어린이가 읽어줘도 어린이도 재밌지만 어른이 읽어도 재밌거든요. 이런 확장형 도서줄 중에 가독성이 좋은 책을 찾아내서 그걸 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4하면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한 권 푹 빠져서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독서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푹 빠져 읽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조건은 가능하면 쉽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독서 능력이 향상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가들이요, 막 양자 역학 읽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공항에서 막 니체 읽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인간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 저 자기 개발의 의지가 너무 독한 인간 저거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코를 박고 읽고 썬베드에 막 물놀이장 썬베드에 가서 물놀이는 안 하고 철학책 읽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독서의 이 재미는 재미와 효용이 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책 한 권을 딱 읽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이 급격한 자아갱신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보통 독서가들 특징이 집에 텔레비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옆에서 보면 저 교육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니에요. 자기 책 재밌게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자꾸 텔레비를 키우면 내 독서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치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책 많이 읽으면 좀 책을 진짜로 재밌게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상 매체를 잘 못 봐요. 너무 지루해서. 머리가 너무 심심해 보고 있으면. 실제로 독서가들이 영상을 잘 못 봅니다.
자, 이런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막 도전적인 독서 이런 걸 하는 거냐? 아니에요. 독서가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어디 있어요? 다만 책을 읽다 보면 독서 취향과 독서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넓어지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전 같았으면 눈길도 안 갔을 책이 어느 순간 재밌게 느껴지고 그걸 읽을 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아이들로 치면 얼굴이 엉덩이인 그 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명한 그 저명하게 알려진 독서가들 중에 어린 시절 독서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예를 들어 칼 세이건은요, 그 외계인 나오는 책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계인이라는 게 지금처럼 고급 문화가 아닙니다. 고급 SF 이런 게 아니에요. 화성 왕자와 금성 공주가 만나서 결혼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계인이 막 나왔을 때라 B급, C급 문화였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SF 아주 매니아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릴 때 한국사 읽고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확장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여기서 좋은 책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 어디 있어가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른도 똑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책을 안 읽어도 독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책 안 읽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집에 재밌는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넷플릭스도 없었고요.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책에 한번 재미 들리면 이런 게 있어요. 독서가가 정말 뛰어난 독서가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책을 좋아하는 강도거든요. 처음에는 초보 독서가가 책을 시작할 때 책을 좋아하게 된다 하더라도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대먹임이 돼서 점점점 책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라는 행위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창기에 만약에 막 주변에 재밌는 게 많아. 이러면 이 대먹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독서의 재미를 더 대먹임으로 깊게 느낄 수 있게 이 시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독서 시간 이런 것들이 그 시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꼭 같이 읽으셔라.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독서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가서 고르고 그 골라온 책을 재밌게 읽으면 돼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던지면 됩니다. 30페이지 읽어봤는데 별거 없어. 그럼 던지고 빌려온 다른 여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또 뽑아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독서를 독서가 아니게 하는 딱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독이에요. 독서법 인터넷 서점에서 독서법 검색하시면 속독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속독을 당연히 찾아봤겠죠. 속독 심지어 학교에서요. 뭐 특성학교가 아니고 혁신학교 이런 데서 속독법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6개월짜리 막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그걸 또 찾아봅니다. 그 교재 같은 거를. 그 책도 읽어보고. 속독은 사실 어떤 거냐면 독서가 독서인 이유는요. 독서가 사실은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독서 강의를 듣기로 했어 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다루죠. 언어가 지나가죠. 나는 오늘 독서 강의 듣기로 했어. 생각이라는 건 사실 언어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의 풀네임은요. 언어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냄새로 사고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지로 사고하거나 그러지 않죠. 인간의 사고는 언어 기반 사고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똑같은 문장, 나는 오늘 독서 강의를 듣기로 했어라는 문장을 책을 읽다가 글로 내가 묵독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독서 강의를 듣기로 했어라는 문장을 묵독으로 읽을 때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와 똑같이 뇌가 언어를 처리합니다. 그죠?
독서가 생각이다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하게 되는 생각은 책을 읽다가 멈춰서 하는 생각,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는 생각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독서의 사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독서가 생각인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묵독 그 자체가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3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동화책 같은 걸 푹 빠져서 읽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 3시간 동안 생각한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점은 그 생각의 출처가 내가 아니고 책이죠. 책의 본질은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사물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책은 언어 사고의 집합체잖아요. 생각을 사물화시켜 놓은 거고 독서를 한다는 건 사물화된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하는 행위인 겁니다. 남이 해놓은 생각을 내 머리로 언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시간 동안 생각을 한 게 되니 결과적으로 사고력이 올라가겠죠. 사고력과 문해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어 능력 평가나 문해력 평가를 해보면 문해력이 높은 걸로 잡힙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문해력이 낮다는 것은 사고력이 낮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이게 동일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점심에 뭐 먹지? 이런 생각도 2배속, 3배속으로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고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독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독서에서 사고 과정을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훑으면서 정보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럴 거면 그냥 유튜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보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책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속독하는 아이들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놀랍도록 점수가 꿈쩍도 안 합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점수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속독을 하시게 되면 독서 능력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확장 효과도 보실 수 없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속독이라는 건 독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책은 적혀 있는 게 전부야.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글로 적혀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일 때, 속독이 유일하게 효과적일 때는 언제냐면요, 냉장고 사용 설명법, 자동차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읽을 때는 속독이 효과, 저도 그런 거 읽을 때는 속독해요. 그걸 정독으로 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문학 작품이 됐거나 지식 도서가 되잖아요. 속독을, 이 독서의 좀 본질을 알게 되면 속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하는 생활 사고는요, 말로 치면 구어예요, 구어. 우리가 구어 막 같이 얘기할 때 즉흥적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길이가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머무는 길이 자체가. 논리가 한 가지 논리로 쭉 길게 안 가요. 근데 글은 문어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문어적 어휘도 따로 있죠. 이 문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떠오른 생각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고쳐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작가들조차도요, 그냥 생활 사고 할 때 이렇게 사고 못 합니다. 자기가 그 책을 쓸 때, 보통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잡고 앉아서 아주 긴 기획 과정을 거치고 쓸 때 수백 번 고쳐가면서 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일종의 언어의 건축물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책 읽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여기서 그리고를 그래서로 바꾸잖아요. 붕괴됩니다. 그리고를 빼잖아요. 그럼 이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문학 작품 같으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예요. 직업을 딴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적 구조 붕괴돼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책 읽을 때 지식도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가끔 경험하실 때가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아는데 그 문장이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르네상스 때 알지? 다빈치 그때 아니야. 요 정도 수준으로 성인 도서에서 르네상스 적혀 있는 문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이게 모든 단어를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빅뱅, 우주 빵 터져 생긴 거 아니야. 요런 수준으로 알고 빅뱅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빅뱅 다 아는데 오히려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요, 진짜 이 독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느려져요. 책을 읽다가 멈추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멈추는 순간이요. 왜 우리 책 한 번 읽고 와 재밌어 했다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2번 읽을 때 어떤 걸 경험해요?
첫 번째 읽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죠. 이게 뭐냐면 책의 하부 레이어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부 레이어의 어떤 지점을 글로 적혀 있지 않은 어떤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다 보면 이 생각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생각의 구조를 장착하게 되는 것. 이걸 보통 독서에서는 독법이라 그래요. 이 독법이 없으면요. 성인 수준의 책은 독법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요. 겉으로 적혀 있는 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적혀 있는 대로만 읽으면 이 어린 왕자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냐면 B-612 행성에 살던 어떤 외계인이 그 행성의 말 많은 장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행성을 뛰쳐나와요. 그래서 이 행성 저 행성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와서 뱀한테 물려 죽은 얘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식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에세이도 그렇습니다. 책의 첫 부분을 해석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냐? 이건 책 읽다 멈춰서 작가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심지어 동화책 읽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똥, 왜 강아지똥이지? 그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강아지똥이 왜 소똥도 아니고 개똥도 아니고 닭똥도 아니고 강아지똥일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귀여워서. 그럴 리가요. 작가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똥이 그 이야기의 주제에 가장 맞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책은 잘 읽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속도가 느려집니다. 책을 잘 읽는 독서가 속도가 빨라질 때는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내가 한국사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한국사의 지식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국사 책 읽었는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관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뭐가 다르지를 보기 때문에 눈으로 훑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사실 독서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지식도서의 특성상 그런 독서가 가능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독은 절대 군물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독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오해요. 독서는 시간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릴 때 많이 읽혀놔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상위 1%의 독서량, 한국 사회에서. 물론 시간으로 통계를 안 잡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저의 감입니다. 상위 1%의 독서량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읽으면 상위 1%가 될까요? 제 감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읽잖아요. 상위 1%에 넉넉하게 차고 남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국민독서 실태조사 2023년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종이책 기준으로요. 한국 사회 성인들은 10명 중에 7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습니다. 근데 한 권 읽는 건 독서가 아니거든요. 독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권 읽을 수는 없어요. 한 권 읽는 사람까지 빼면 10명 중에 9명이 사실상 독서 생활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명 중에 9명 그렇게 한 명이나 책을 읽는다고 10명 중에? 이런 좀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이거는 어떤 독서량이냐면 잠자기 전에 책을 그냥 한 40분 일주일 읽잖아요. 충족되는 독서량입니다. 2주에 한 권이요. 이게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책 읽을 시간 없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발표하고 중앙에서도 통계를 잡고 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하루 스마트폰 놓고 책 읽잖아요. 일주일치가 상위 1%에 넉넉하게 드는 독서량이 확보됩니다. 이 독서에서 가장 큰 적은요. 사실 스마트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독서는요. 한 개인의 문화 생태계로 놓고 보면 정확하게 같은 지점을 공유합니다. 독서가들이요. 작정하고 책 읽는 거 아닙니다. 사실. 보통 어떻게 읽냐면 잠자기 전에 우리는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했나? 유튜브나 잠깐 볼까? 보다가 얼굴 떨어뜨리고 그러시잖아요. 독서가들은 잠자기 전에
책이라 좀 보다 작가? 이게 이제 몸에, 근데 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재밌어서 보잖아요. 독서가 책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페이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좀 보다 자야지. 근데 봤는데 만약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핵꿀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하고 극명히 갈리는 지점이에요. 스마트폰은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죠. 근데 그럼 그 다음날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이 되면 날 재운 책 말고 딴 책을 또 고르겠죠. 읽었는데 많이 재밌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스마트폰과 싸우듯이 책하고 싸우게 됩니다. 요까지 말 고 자야지. 요까지 말 고 자야지. 요까지 말 고 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읽고 미팅 시간 좀 일찍 가면 거기서 읽고 틈틈이 읽는 겁니다. 저녁에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성인 독서가 기준으로. 그래서 아이하고 그 가족 독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루에 1시간씩 독서 시간 가지세요. 시간 좀 뒤로 밀면 되죠. 어차피 애들 11시, 10시에 들어가도 안 자요. 11시에서 12시까지 혹은 10시에서 11시까지 독서 시간 하시고 시험 기간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안 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간이네? 한 달 동안 공부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시험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학기에 2달을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4달이죠. 이게 수능 만점자들 책 독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독서 패턴이 수능 만점자, 독서가 도움이 됐어요 얘기하는 수능 만점자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2달, 4달 동안 주 5시간이요. 이거보다 훨씬 적게 읽은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즐기는 문화입니다. 아이가 독서를 즐거워하잖아요.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면 독서 지도를 할 게 없어요. 독서 지도는요,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얘가 독서의 재미를 깨닫고 그 재미대로 재미를 느끼면서 독서라는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독서 지도의 요체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빼셔야 되냐면, 뭐 이제 같이 독서 시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책 읽고 있는데 걔가 잘 읽고 있나 막 이렇게 감시하는 걸 빼시고요. 우리 가족이 독서 생활 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오히려 독서 지도에 훨씬 더 쉽게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